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밥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라든가 다른 식품들의 시장은 또 굉장히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도 앞으로 밥에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우리 쌀의 가치도 좀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고요. 예, 우리나라 쌀 산업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생산된 쌀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수요를 창출해 낼 거냐, 이렇게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쌀 생산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쌀값이 좀 안정이 되고 쌀 농가의 소득이 좀 보장되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의 쌀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쌀 농가분들이 무작정 쌀을 줄일 수만은 없으니까 쌀을 대신해서 소득이 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식량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작물로 전환도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콩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입 콩이 많거든요. 그 쌀 대신 논에 콩을 심으면 이제 논에 콩을 심는 게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해서 수량도 올라가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고요. 또 한 부분이 이제 농림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같은 부분입니다. 가루쌀은 일반 벼하고 똑같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할 수 있고, 재배하고 난 다음에 수확하는 걸 가지고 밥쌀이 아니고 쉽게 가루로 재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좀 밥쌀은 줄이고 이렇게 다른 작물을 대체하면서 쌀의 수급도 맞추고 우리 농가분들의 소득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전략작물 지불제를 올해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단가도 더 높여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이 이제 쌀을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밥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라든가 다른 식품들의 시장은 또 굉장히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도 앞으로 밥에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또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가고, 말씀드린 가루쌀 같은 것들이 그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우리 쌀의 가치도 좀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고요. 또 특히 해외에서 보면 K푸드 열풍, 냉동김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동이 났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저희가 K라이스 벨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쌀의 위상을 세계에도 알리고 있고, 또 해외에서 글루텐 프리라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접목시켜 보면 우리 한국 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는 해외 시장도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부와 우리 농업인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같이 힘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루쌀은 말 그대로 쌀입니다. 일반 밥쌀 같은 밥을 하는 쌀이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면 일반 쌀은 딱딱하잖아요. 가루쌀은 굉장히 좀 물러서 손톱으로 누르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밥을 짓는 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쌀가루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쌀을 가루로 만들려면 물에 하룻밤 정도 불려서 다시 그 물을 빼고 갈아야만 이 쌀가루가 쉽게 나오는데, 이 가루쌀 같은 거는 수확한 그대로 도정해서 재분을 해도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져요. 저희가 올해 그 사조 동아원의 밀가루 재분 시설에 가루쌀을 그대로 넣어봤더니 아주 고운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장점들, 그러니까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고, 물에 불렸다가 그 물을 버렸을 때 영양 성분들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공에 더 적성이 맞다, 이런 품종이고요. 이 품종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6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가루쌀 품종이 좀 등숙이 좀 덜 됐다고 할까요? 여물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발화 위험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한 2,000헥타 정도 저희가 심었습니다. 올해 지금 수확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우려했던 그런 수발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작황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하고 좀 도정을 해보고 좀 작황을 추정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이고, 저희가 작년에 수확했던 쌀 가루를 가지고 식품 업계들하고 올해 제품 개발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5개 회사에서 한 19개 정도
또 제품을 개발했는데, 하림 같은 경우는 라면을 또 만들었고요. 혜태에서는 OS 위듬이라는 뭐 이런 제품도 출시를 했고, 우리 농협도 가루쌀을 이용한 현미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가서 소비자들 반응을 보면 일단 글루텐이 없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좀 그런 것에서 호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루쌀을 내년에는 한 10,000헥타 정도 늘릴 계획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쌀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을 해왔고요. 지금도 필요한 쌀 생산량의 대부분을 우리 쌀 전업농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쌀에 다른 작물을 심자라는 이런 정책들도 우리 쌀 전업농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쌀 자체만의 규모화도 이루고 쌀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작물로 다각적인 경영을 하는 부분도 우리 쌀 전업농 분들이 좀 중심이 되어 왔고요. 무엇보다 이 영세하시고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을 가진 쌀보다는 소득을 보존한다는 차원. 그래서 우리가 쌀값을 뭐 최대한 높게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쌀도 소비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가격도 유지가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 그래서 저희가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규모를 2배로 키운 공익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규모가 2배로 늘어났고요. 그 외에 공익기본직불제에다가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가지고 농가들의 소득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그런 제도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농에 대해서는 단가를 더 높게 채정을 해서 소농들이 규모화로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자연재해나 아니면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들, 그래서 재해보험 같은 것들도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도 좀 확충하면서 이런 가격이나 재해에 대한 리스크도 보장하는 그런 경영 안정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쌀 산업, 쌀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과 그 농업인한테 벼를 사서 가공하는 우리 RPC들, 농협,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인도장 공장들, 그 쌀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뭐 마트, 도매상, 소매상, 여러분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쌀 생산 농가분들이죠. 항상 이 쌀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부분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 그리고 쌀값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게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정부를 믿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수급에 맞는 그런 수급 균형 정책을 좀 끌고 가면 충분히 쌀의 이런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 예측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우리 쌀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에 대한 불안 문제, 소득에 대한 불안 문제, 이런 문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외에 직불제라든가 경영 안정장치, 재해보험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경영비 지원, 비료값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쌀농가분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RPC나 우리 마트에서는 우리 쌀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쌀을 좀 고급화하고 천덕꾸리 가격이 아니게 품질도 좋게 조정하고 혼합미보다는 단일 품종, 그리고 완전미 비율 높이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좀 더 비싸고 고급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해나가고, 또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쌀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가 합심하면 우리 쌀 산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